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후원이 이제 고양 시민사 연대회인데요. 이제 연대회의에서 저희에게 미리 주신 질문 질의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의제에 반영하지 못했고 몇 가지만 이제 좀 반영을 한 내용을 후보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또 다들 아시는 문제인데 청년 문제가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문제, 취업난, 전월세 대란 등 갖가지 문제들이 지금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달픈 지금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어둡게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루빨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청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지금의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민중연합당 송영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여서 도저히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민중연합당의 당내 당 안에 흙수저당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좀 바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되게 마음 아픈 상황이기도 한데요. 저는 경기도의원 할 때 대학생 학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 조례를 하면서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유의자가 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로 학교를 졸업해서 나와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거는 정말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앞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핵심 고리는 저는 등록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등록금 자율화를 폐지해야 됩니다. 등록금 100만원 상원제가 저희 송영주의 민중연합당의 공약입니다. 등록금이 400에서 700까지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가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해서 대출을 해서 등록금을 내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실업 상태이고 그리고 혹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용불량자나 신용유의자가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저는 등록금을 100만원 상환제의 정책이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대학교를 졸업하던 졸업하고 나오면 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실업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의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못 갖는 많은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꿈을 찾던 공부를 새로 하건 그 기간을 일정 정도 기간을 국가에서 급여를 주면서 보장해 주는 것 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근로장려 세제입니다. 이것이 저소득 일을 해도 임금을 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근로장려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한 1년에 70에서 가계로 하면은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독 세대인 경우는 40이 넘어야 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장려 세제를 청년 1인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님 말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행하고 질 나쁜 사회가 되어버렸죠. 청년이 누굽니까? 세월이 지나면 제 나이가 될 거고 또 지나면은 또 어르신이 될 거고 이런 세대들인데 동량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을 조국의 동량 이렇게 했는데 이 동량이 너무 부실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 슬픕니다.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 큰 것 같고요. 일자리 문제, 연 매출 100조 원 이상 하는 삼성그룹이 국내 신규 채용이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요? 5,000명입니다. 자연감소분 제외하면 3,000명 안팎입니다. 근데 기업한테 자꾸 일자리 강요해가지고 일자리가 나올까요? 기계가 발달하고 자동화되고 IT화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에 청년 고용 창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 핵심은 이럴 때 정부가 공공적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선은 국가의 역할을 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가의 역할을 약자를 위해서 좀 더 강화하자. 이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공공적 기능, 공공적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하게 하는 이 역할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학자금 심각합니다. 학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학자금 및 1,000만 원 미만의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 국민 탕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에 대한 모든 채무, 신용불량자에 한해서 한번 지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숨통을 좀 트게 해줘야 됩니다. 아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문제, 청년 주거 문제. 대학가에 월세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서울은 한 80만 원씩 합니다. 공유주택, 국공유지에다가 청년 공유주택을 많이 지어서 싸게 좋은 집에 좀 살게 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신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도 청년이지만은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교육 문제, 우리나라에 계신 부모님들 모두 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인구 100만 도시인데다가 이제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이 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교육 인프라나 복지 같은 경우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시민분들이 느끼는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혁신지구나 복지 교육 예산 지급으로 많은 교육적 성과를 타 시군에서는 보여주는데 고양시가 좀 교육 로드맵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고양시의 교육 비전과 로드맵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재호 후보님부터 차례 맞으시죠? 네. 그러네요.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쓰느냐 이런 걸 또 만들어 주던데 우리가 1조 5천억 중에 501억을 쓴답니다. 환경보호 관련 예산은 2,674억, 17.6%, 교육 예산 3.3%, 이 정도라네요. 여기에다가 이 금액에서 우상급식 270억 정도 빼면은 한 230억 정도가 이제 교육 예산으로 되고 있다 이런데 너무 적네요. 고양시 학교가 초등학교 83개, 중학교 41개, 고등학교 36개 그렇답니다.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우선 좀 넉넉히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선이고요. 근데 저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도 혁신해야 된다. 사교육 혁신. 사교육 시장에 사교육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고학력 주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업적으로 사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것도 공유 경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혁신의 방법으로 재능 있는 고학력 경력 단절 주부들께서 서로 공유 경제, 공유 교육 경제 이런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사교육 혁신을 좀 해나가면 일단 가계 부담, 사교육비 부담을 좀 들어야 공교육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저기 삼성중학교가 비어 있죠 지금. 그걸 좀 이런 일에 학교 혁신 이런 센터로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이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죠. 학교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한 학기는 어디 가라고? 어디 갈 데를 마련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자유학기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수도권의 첫 거점 삼성중학교를 교육혁신 커뮤니티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중연합당 손영주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실 교육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철학이 반영되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똑같은 예산이죠. 바꿔 말하면 경기도의 고양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수원도 많이 타가고 다른 곳 많이 타가는데 고양시 얼마 안 타갑니다. 고양시가 매칭을 많이 하고 신청을 해야 경기도가 많이 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교육의 로드맵이 없다, 비전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거에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어디다 쓸 것인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드는 것.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덕양이 낙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이 낙후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가 낙후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같이 만들어가는 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 시의 권한과 교육청의 권한을 어디까지 나눌 거냐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로 저는 고양시가 접근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번째로는 저의 공약 중에 대표적인 공약 하나 있습니다. 의정부는 의정부 교육혁신지구입니다. 저희는 덕양구에 덕양혁신교육벨트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 덕양구에 우리 고양시 을에 서정초등학교 그리고 대곡초등학교가 혁신초등학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의 교훈과 경험을 덕양구에 있는 공교육의 모든 학교에 함께 나누고 익히고 발전시키는 덕양 교육혁신벨트를 만들어 볼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경비 보조금도 그리고 질 높은 교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실제 자유학기제에 직업체험 교육을 가면요. 선생님 인맥이 있거나 자기 학부모의 인맥이 있거나 하는 곳으로 직업체험을 갑니다. 실은 지역적 불평등과 계층적 불평등이 자유학기제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전 이것을 막으려면 자유학기 지원센터에서 수평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아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지금 생중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고맙게도 시민분들께서 질문들을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은 이제 좀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은 이겁니다. 아마 24살이신 것 같습니다. 24살 그때의 후보님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시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네,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요 답변은 아까 네, 정재호 후보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손흥주 후보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까 정재호 후보님 먼저 하셨으니까 손흥주 후보님께서 1분 이내로 답변 주시면. 네, 저는 사랑, 사랑, 연애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데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이 때에 5.18 강주 항쟁 이야기도 접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정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발 질문이라 준비하지 못했으나 제 마음속에 24살 꽃피는 청춘 때 사랑과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하는 불만과 분노 이것이 함께 가슴에 되게 뭉클뭉클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요것으로 가벼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24살 저 24살 때가 몇 년도일까요? 1986년입니다. 그때가 전두환 독재 시절입니다. 저도 감옥 갔다 왔습니다. 민정장사 들어가서 엄청나게 뒤지게 얻어맞았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시대 환경과 나이에 맞는 역할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역할. 그때 당시 우리들의 청춘, 우리들의 청년은 독재 정권 종식, 군사 독재 종식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두 후보님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님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잘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근육 장애인, 루게릭 장애인 분들 이런 최중증 장애인 분들에게 그 활동 최소한의 그 생존권 활동 보장을 위해서 이제 그 활동 보조인이 이제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 필요한 수용자들은 24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한 반면에 지금 정부의 지원은 그만큼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님들에 대한 의견과 이것에 대한 뭐 입법 활동 계획을 밝혀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순서를 잠시 까먹었는데 손흥주 후보님부터인가요? 아니면 정재호 후보님부터? 질문 순서가 손흥주 후보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손흥주 후보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중증 장애인 실은 길거리에서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거나 시설에 계시거나 그리고 길거리에 나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고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실은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성은 가장 잘 존중받아야 하고 실은 특히나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말은 서비스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자기 존엄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양시에는 이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는데요. 실은 이 문제의 전체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의 여러 단계를 거쳐 서비스는 지방이 하지만 예산의 융통성은 전혀 없는 이런 복지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이 있으면 해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보험 같이 보험의 제도로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이 활동보조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실은 이분들도 노동자이기도 하고 신성한 노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연장, 추가, 실은 휴일까지 다 보장받아야 되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장애 비장에 가릴 것이 아니라 같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존엄의 문제는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 저는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고양시에서 사태가 났던 것처럼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예산이 없다고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에서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최중증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뇌를 다치셔가지고 거의 7, 8년을 누워 계셨어요. 우리 집의 식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님 한 분 간호하느라 온 식구가 거기에 정신이 팔렸고 그리그래서 이 최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그 속에서 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예산을 나눠서 어떻고 저떻고 그런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재원이 없다면 공적 부조, 공적 보험 형태로 가는데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러면 세수 재원, 그러니까 공적 부조를 위한 공적 보험 재원을 가능하면 뭐 0.001%씩 해서 법인세에다가 붙여서 그 재원 조성을 좀 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법인세는 자꾸 내려주고 소득세는 자꾸 올리는데 세금에서 좀 떼가지고 이런 재원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원영희 시의원님이 계속 보고 계시네요. 원영희 시의원이 만들어준 자료 읽을게요. 고양시에 48명이 있답니다. 최중증 장애인. 1년에 8,400만 원 든답니다. 많이 드네요. 그리고 국비 부담률이 60에서 40%로 낮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어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활동 보조사를 데리고 와서 예산 그 사람의 인건비를 주자 이게 아니라 좀 특별한, 그러니까 수용형이 아닌 좀 특별한 케어 시스템, 집 가까운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전문가이신 우리 원영희 시의원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케어 시스템과 공적 보험 형태로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이걸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그 질의 드렸던 지금 그 질의들에 대해서 답변이 완료됐고요.